퇴직금 10억 들고 떠난 노후, 왜 다시 월세방에 왔을까? 누구나 퇴직을 앞두고 한 번쯤은 꿈꿔보죠. 퇴직금 10억이면 이제 남은 인생 걱정 없겠지. 아침마다 출근길 지옥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눈치 안 보고 느긋하게 커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시작점에 계획이 빠졌다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 10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자유롭던 노후는 월세방 신세라는 현실로 되돌아옵니다. 이 글은 단지 돈을 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픈 고백이자 누군가에겐 절실한 경고입니다. 나는 은퇴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60세에 명예퇴직을 하며 퇴직금 10억을 받은 김정수 가명씨는 누구보다 자신감 넘쳤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했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부동산 투자 덕에 소형 아파트 2채도 가지고 있었죠. 퇴직 후엔 서울을 떠나 지방의 전원주택에 살며 남은 인생은 느긋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꿈의 시나리오 같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자신감이었습니다.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매달 고정 지출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자녀 둘은 결혼 자금과 전세 자금으로 각각 1억 5천씩 가져갔고 작은 집 한 채는 딸 부부에게 그냥 내주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쓰려고 남겨뒀던 10억 중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돈 4억은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하면서 또 줄어들었고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씩 쓰다 보니 5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예금 잔고는 5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창업이면 어떻게든 되겠지의 함정. 이런 이야기 한두 건이 아닙니다. 부산에 살던 박영진 가명 씨 부부는 퇴직금 10억 중 6억을 들여 소자본 창업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넣어두면 돈이 안 돈다며 아내가 좋아하던 디저트 카페를 차렸죠. 처음엔 지인도 많고 SNS 마케팅도 어느 정도 먹혀서 반짝 장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권에 대한 분석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직장인 마인드로 자영업을 하다 보니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1년 반 만에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가게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남은 건 대출 1억 2천. 퇴직금을 바탕으로 자산을 불리겠다던 꿈은 노후 빚을 짊어진 은퇴자라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우린 아직 젊으니까 조금 쓰며 살면 되겠지. 이 말은 생각보다 더 많은 은퇴자들이 합니다. 실제로 60대 초반은 건강도 나쁘지 않고 활동성도 있어 자신의 지출을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정미자가명 씨 부부는 61세에 서울 아파트를 팔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퇴직금과 집 한 돈 합쳐 11억 정도였고 그중 7억을 들여 전원형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남편은 남은 돈 4억이면 넉넉하게 살겠지라고 했지만 매달 350만 원의 생활비는 너무 금방 줄어들었습니다. 관광지 물가는 생각보다 높았고 지인도 없는 섬 생활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지출이 늘어났죠. 게다가 몇 년 지나 남편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 부담이 커졌고 결국 남은 돈을 병원비로 다 써버리고 나서 서울로 돌아왔을 땐 살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1천에 월세 5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10억으로도 망할 수 있는 이유. 퇴직금 10억이 많다고요? 아닙니다. 계획 없는 10억은 빠르게 사라지는 착각일 뿐입니다. 김진수 은퇴설계 전문가. 김 전문가는 강조합니다. 은퇴 후엔 수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기 수입이 끊긴다는 게 핵심이라고요. 즉, 버는 돈은 없는데 쓰는 돈은 계속 나가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지출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자녀 지원, 건강 문제, 세금과 보험료, 갑작스러운 이사나 장례 비용. 이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노후 자산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퇴직금 10억, 이렇게 준비했어야 합니다. 고정 수입원을 먼저 확보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월세 수입, 소액 창업 수익, 배당 등 어떤 형태로든 매달 100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미리 주지 말고 노후 방패막부터 챙겼어야 합니다. 돈은 주는 순간 내 자산이 아닙니다. 은퇴자의 돈은 도와줄 수 있는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2년 안에 쓸 생활비는 절대 깨지지 않을 예금으로 확보했어야 합니다. 자산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죠. 노후 시나리오별 예산 시뮬레이션이 필요했습니다. 창업할 경우, 병원비가 발생할 경우, 집값이 떨어질 경우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자산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월세방으로 돌아온 후 그들이 깨달은 것. 돈보다 무서운 건 계획 없는 낙관이었어요. 노후는 막연한 로망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더라고요. 자식도 건강도 모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퇴 후의 삶이더군요.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퇴직금을 얼마나 받았느냐 보다 그 돈으로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마무리 메시지. 혹시 지금 나는 5억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아파트 한 채면 어떻게든 되겠지. 노후에도 알바 좀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은 그게 안 됐을 때의 내 모습을 진지하게 그려보세요. 지금 계획이 없다면 그건 노후 준비가 아니라 노후 방치일지도 모릅니다. 퇴직금 10억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10억이 인생 30년의 안전망이 되어주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 시뮬레이션, 절제, 그리고 현실 감각이 필요합니다. 노후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작이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퇴직금 10억 들고 떠난 노후, 왜 다시 월세방에 왔을까의 흐름을 이어가며 이번엔 전문가의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풀어드릴게요. 특히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퇴직금을 이미 받은 분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팁과 전략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퇴직금 총액보다 중요한 건 배분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걸 어디에 투자하지? 예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질문보다 더 먼저 던져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돈을 얼마나 남기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배분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억이라고 할 때 절대로 이 10억 전부를 굴려야 할 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생활비로 최소 2년, 치약 7천만 원 1억는 안전자산에 현금성으로 보관. 갑작스러운 의료비, 이사, 가족 지원 등을 위한 비상금 5천만 원 1억 별도 확보. 매달 고정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35억 정도 분산 투자. 나머지 자산은 리스크를 감안한 투자 또는 유산 노후 말기 대비 용도로 보존. 즉, 퇴직금 10억 중 최소 절반 이상은 보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월 300만 원 생활비 30년이면 10억이 그냥 사라집니다. 은퇴 후 월 300만 원 쓰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수치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월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해도 연 3%의 물가 상승률만 적용해도 10년 뒤에는 월 400만 원 가까이 필요해지고 20년 뒤엔 540만 원, 30년 뒤엔 700만 원이 넘어가요. 즉, 지금 10억이 있다고 해도 물가 반영 없이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초기 지출은 적게, 대신 고정 수입원을 먼저 확보. 생활비는 매년 23%씩 상승할 거라는 전제로 예산을 설계. 국민연금 수령 시점과 금액에 맞춰 현금 흐름을 조절. 고정 수입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이유. 퇴직금의 총액보다 더 중요한 건 고정 수입이에요. 즉, 현금 흐름이 끊기면 퇴직금도 버티질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 매달 고정 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소형주택 월세 수익 수도권 외곽 오피스텔 한 채 2억 내외로 월 6,080만 원 수익 가능. 배당형 ETF 투자 1억 투자 시 연 4% 수익률로 연 400만 원세 후 기준 연 360만 원. 노년층 맞춤형 소일거리 창업 커피 배달, 반찬 판매 등 월 5만 100만 원 수익. 이렇게 여러 개의 수입원이 합쳐지면 월 150만 원 이상을 소극적 수입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국민연금월 100만 원 내외이 더해지면 큰 투자 없이도 월 250만 원의 안정적 현금 흐름이 생기는 구조가 되죠.
자식은 돕되 내 노후를 갉아먹지 마세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자녀 지원이에요. 물론 도와주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주고 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의 노후로 돌아오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 지원은 선물이 아닌 조건부 지원으로 접근하세요. 주택자금은 보증금 지원, 대출 공동 명의 등으로 회수 가능성을 남기세요. 현금이 아닌 공동투자, 개념 지분 참여로 구조화하면 관계도 덜 상하고 실익도 확보됩니다. 특히 결혼할 때 1억, 전세금 1억씩의 일방적인 목돈 지원은 노후를 순식간에 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노후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땐 10% 수익률을 조차도 괜찮지만 노후엔 그게 돈을 날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1순위 안전성 연금, 예금, 채권형 펀드. 2순위 소득 창출 배당주, 리츠, 임대 수익. 3순위 가치 보존 및 약간의 수익성금, 달러,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4순위 장기적 자산 증식 주식, ETF, 대체 투자단, 1020% 이내로 제한. 노후엔 5% 수익률이면 성공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투자가 곧 노후의 핵심입니다. 보험과 세금도 꾸준히 줄줄 새는 돈입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료와 세금, 특히 건강보험료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의 집에 시가 10억 이상에 살고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월 20만, 3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종부세, 재산세까지 더하면 집 한 채가 지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노후엔 이런 전략이 필요해요. 보험은 불필요한 실손, 종신보험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유지.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출 대비 효율을 고려해 정리. 실거주 외 부동산은 수익 세금이 확실할 때만 유지. 노후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3단계 실천 팁. 1단계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 앞으로 30년간 예상 지출과 수입을 엑셀이나 가계부 앱으로 직접 작성해 보세요. 예상 지출이 막연한 게 아니라 숫자로 보이면 준비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2단계 고정 수입원 만들기.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외에 월 5만 100만 원씩 들어올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월세, 배당, 재능 기반의 작은 창업 등 적합한 걸 조합해 보세요. 3단계 리스크 없는 2년 확보. 2년치 생활비는 절대 손대지 않을 계좌로 따로 관리하세요. 그 계좌만은 어떤 위기가 와도 마지막까지 버틸 방패막이 되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 퇴직금 10억이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후는 길고 변수는 많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재정적 전쟁의 시작이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수익보다 안정, 투자보다 절제, 낙관보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진 돈을 지키는 법을 아는 것, 그게 진짜 부자 노후의 출발점입니다.